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월, 4월에 걸쳐서 약 8주에 걸쳐서 이제 그 내용을 약간 심화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할 테니까 한번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부동산 공법, 먼저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목차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공법은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 찾았나요? 자, 차례 보시면 6개 법률이 있는데 이 6개 법률 40문항이 출제되고요. 1파트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의논 법률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12문제 출제 이렇게 쓰시고 처음으로 오신 분. 그 다음에 2편 도시개발법은 6문제. 그 다음에 3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6문제. 3편 6문제. 그 다음에 4편 건축법이 나와있죠. 7문제. 그 다음에 5편 주택법 7문제. 그 다음에 6편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1편하고 그 다음에 4편 5편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국토개법 약자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할 겁니다. 국토계획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12문제. 그리고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이런 식으로 출제 문항수가 많으니까 특히 1편하고 4편, 5편을 좀 집중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개 법만 잘 정리하면은 거기에서 총 몇 문제 나옵니까? 엄청 나오죠. 12문제 합하면 바로 14문제. 그래서 합해서 12문제, 14문제 하면 26문제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법만 잘 정리하고 가도 공법은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40문항이 나오는데 40문항 중 자기 실력으로 한 20문제만 맞추고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몇 문제 맞추면 24개를 맞출 수 있거든요. 24개 맞으면 60점을 획득하게 되어서 공법은 제 역할을 다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60점 맞으면 다른 시험에 있어서 100점하고 똑같은 그런 점수니까요. 특히 시간 있을 때마다 1편을 좀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5편이 양이 적거든요. 주택법 그리고 건축법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은 반타작 이렇게 하면 돼요. 반타작 세 문제 뭐 한 문제 이렇게 식으로 맞추면 무난히 합격하는데 상관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 국토개법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 양도 좀 많습니다. 이 법을 약 3주 반 이렇게 앞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면 이미 그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기초과정 그 내용을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따라올 수 있거든요. 기초과정, 입문과정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몇 번 반복적으로 좀 보십시오. 자,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되냐면은 먼저 재정 목적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법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었다라는 재정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나옵니다. 이 법에 나오는 용어 21개를 직접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파트를 용어의 전편. 이 용어의 전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를 우리가 이렇게 이용한다. 국토를 이용할 때는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하는데요.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 할 때 국토는 남쪽 땅만을 의미합니다. 북쪽에 있는 땅은 우리 남쪽에 있는 법률이 효를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국토하면 남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국토를 이용하게 될 때는
바로 미리 행정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 계획은 다 행정청에서만 수립합니다. 공익신호 주체인 행정청에서만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다 행정계획을 한다. 이렇게. 행정계획이 가장 먼저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운영 법률 할 때 계획이 먼저 나온다 해서 법의 이름을 만들 때도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다 행정청에서 수립한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수립할 때는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하고, 그리고 법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한다. 그걸 법정계획을 합니다. 법정. 이 계획도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바로 상위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어질 때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넓은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질수록 상위 계획이라고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어지는 계획일수록 하위 계획을 합니다. 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가장 높은 계획이다. 이렇게. 이 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2000년도까지 국가에서 여러 가지 토지 정책을 강구해서 국토를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있는 계획으로서 제일 높은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바로 토지,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냐면은 바로 법적 근거는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왜 이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수립되어 있다. 그걸 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있다 해서 법정계를 합니다. 이것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어 있는 종합계획입니다. 이때 수립되는 공간은 국토 전체고 그 계획의 법적 성격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미래상을 제시한다.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 그리고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책 계획서로서 수립되어 있고 수립되어 있는 그 공간은 국토 전체에 대한 곳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 종합계획을 반영해서 바로 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바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이 광역 도시계획보다 약간 상위계획이 있는데 그 상위 계획이 뭐냐면은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계획. 국가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계획은 오직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바로 밑에 앞으로 언급하게 될 계획보다는 상위계획입니다. 그래 서열은 이 계획이 제일 높은 계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다. 이렇게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중앙행정기관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가의 정책 방향을 국가의
정책 방향을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계획은 바로 무슨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시험범위로 다루게 될 국토의 계획 및 운영 법률, 이걸 약조로 국토계획법을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역자가 지역역자, 광역자가 넓은 광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지자체, 뭐 이 대전광역시가 있다,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는 건 아니고 두 개 이상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그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어떤 시설을 좀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설을 광역시설이라는데,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바로 정비하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공간을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해 나갈 또 필요가 있다. 발전해 나가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미리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하는데요. 이렇게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A, C가 있다, 뭐 B, C가 있다, 뭐 C군이 있다, 또 서울특별시가 있다, 인천광역시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들이 있다. 그런 시군들, 인접했는 시군, 이것을 묶어가지고 상호 연결시켜가지고 발전해 나가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 할 때 바로 미리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권역을 지정해 주는데, 그 권역을 넓게 지정한다 해서 광역 계획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줘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애라든가 그리고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줘요.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나서 이 권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약자로 미래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래상, 미래청사진.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책이란 말씀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됐다면 이 장소를 앞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지는 계획을 광역도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도시별로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할 거야 라는 미래상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해 나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할까요? 개별 도시에 대한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무슨 계획이라 할까요? 그 계획을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래, 개별 도시별로 이렇게, 개별 도시별로 또 개별 군별로 우리 도시는, 우리 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고 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미래청사진을,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해 나가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게 될 때는 그 수립되어지는 공간이 개별 도시란 말입니다. 개별 도시별로 이렇게. 개별 도시별로 각각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개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울특별시도 있고요. 6대 광역시도 있고요.
세종특별자치도 있고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 다음에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 개별군,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 개별 도시별로, 여기 보세요.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까지,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시 기본계획 이렇게 표현하고, 군지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칭하니까 참고로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래,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개별 도시별로 그리고 군별로 그 지역에 대하여 수립되는데 그 군의 관할구에 대하여 수립한다. 관할구에 대하여 수립하는데 뭐 하려고 수립하냐?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을 아까 세자로 축약하며 미래상, 개별 도시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그리고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그런 종합계획입니다. 그래,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개별 도시별로 만들어 있다. 개별 군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만든다 했는데, 이 이제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하나하나 이제 결정해서 그 땅의 쓰임새를 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개별 도시를 관리하고 군을 관리해 나가는 구속력가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금방 우리가 보았던 이 계획들이 하나의 정책 계획서에 불과하다면 그 정책을 하나 땅에다 집행해서 결정해 가지고 토지의 형상, 토지의 현재상을 확정해 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뭐라 할까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합니다. 도시 군 관리 계획. 이 도시 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를,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 그리고 개별 군에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그 개발할 것을 정해주고, 야, 이 땅은 개발해도 돼. 이 땅은 개발된 이후 그 건축물, 주택, 상가, 공장이 등장해서 사용하고 오래되면 노화된데 정비라는 것을 결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보존할 것을 결정해 주셔서 수립하는 그런 토지 이용객이 수립하는 이런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정해 주기 위해서, 땅에다 정해 주기 위해서 바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객, 토지 이용객을 바로 도시 군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란 것,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이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을 제고하는 계획입니다. 그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는 계획이 기본계획. 개별 도시별로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있는 정책 하나하나 반영해서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 나가고, 도시군가로 각각의 도시에 있는 땅의 현재상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래, 이 계획들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이에요. 하위계획. 그리고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계획인데요. 이때 이 두 가지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기 보세요.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하느냐?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을 한다.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을 한다. 그래, 도시군 계획은 몇 가지로 나눠질까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 나눠지는가? 기본과 관리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요. 자, 우리는 이 도시 군가익을 통해서요. 바로 개별 도시에 있는 땅. 여기 서울특별시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각각 광역시에도 토지가 있겠죠. 토지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지. 이 토지에 대하여 바로 이용의 내용을 정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도시 군가를 통해서 이용의 내용을 정해준데 어떤 내용으로서 각각 도시에 있는 땅의 쓰임새를 결정해 준가.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중요하다 하겠는데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6개가 있어요. 6개. 6개. 그 6개가 무엇인가? 바로 각각의 땅의 쓰임새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데요. 야, 이 땅은 주거적으로 이용해라. 이 땅은 상업적으로, 이 땅은 공업적으로, 이 땅은 녹적으로 이용해라. 라는 용도적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용도적의 지정과 그 범위를 변경해 나가는 계획이 도시군가획입니다. 이것들을 하게 될 때 도시군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계획이 도시군가획. 그래 용도적을 지정해 주는데 이때 용도적이 무엇이냐면은 용도적. 자, 이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만은 이 용자가 쓸 용자거든요. 그래 그리고 토지의 쓰임새를 1차적으로 딱 정해주는 것이 토지의 쓰임새를 1차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용도적이에요. 용도적. 이 용도적이라는 것은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게 전 국토라면 바로 이 국토를 이용하게 될 때는 크게 양쪽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국토인 토지를 이용하게 될 때는 크게 양쪽으로 나눠서 이용하게 됩니다. 농지하고 산지는 쓸만하다. 그러면 함부로 개발 못하게 하고 여긴 보존한다라고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남의 땅은 개발해도 됩니다라고 정해줘요. 그래 국토를 이용하게 될 때는 크게 양초로 나눠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보존 아니면 개발. 그래서 우리가 접하게 될 그 땅들은 큰 축으로 나눠서 보면 어떤 땅은 법적으로 보존을 하도록 돼 있고 어떤 땅은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요. 바로 이 크게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국토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바로 국토, 사용도, 쓰임새를 크게 네 가지로 용도로,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래요.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네 땅에 따라 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정하는가?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많은 계획 중에서도 도시군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용도적을 이와 같이 지정해 나갈 때도 우리 땅에 따라 도시적이다, 이 땅은 관리적이다, 이 땅은 농림적이다, 이 땅은 자연보존이다. 그래 국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국토다라고 하면 이 국토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토지는 도시적이다, 어떤 땅은 또 관리적이다, 어떤 땅은 농림적이다, 땅은 또 자연보존이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이 농림적과 자연보존은 주로 그 쓰임새를 보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적은 주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관리적은 보존하되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완충제도로 삼기 위해서 지정을 해줘요. 그래 국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용도적,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도간 농자.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계획주를 하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갈계획이요. 그래 이 것들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도시역은 말이죠. 다시 또 쪼개지는데 용도적을 이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지정해가지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또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지정을 해 나가는데 주로 개발을 허용하게 돼서 개발하고 나서 바로 오래되면 정비도 해야 되죠. 정비 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하는 지역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개발해가지고 다 바로 콘크리트 입혀버리면 삭막하니까 또 우리 도시민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다 개발해버리면 삭막해서 그러지 않아 숨막히잖아요. 그래서 일면 일정한 땅은 좀 보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땅이 도시역인데요. 이 개발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또 도시역에 있는 땅을 쪼개줍니다. 야 여기는 개발 힘차게 해도 돼. 이렇게. 그래 개발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땅이 있는데 여기는 주택 개발해라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는 상가 건물 개발이 됩니다. 상업지역. 여기는 공장 건설해서 개발이 됩니다라고 공업지역. 이렇게 도시역에 있는 땅을 다시 쪼개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막해서 숨막힐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보존해. 도시역에 있는 땅에다가 녹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줘요. 이렇게. 이걸 도시에 있는 땅을 가늘세 나눌뿐 세 분에서 지정을 해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게 함재 나왔네요. 바로 도시역이 아닌 거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역이 아닌 거 해놔가지고 여기 도시에 있는 땅이지 이거 주거, 상업, 공업, 녹장 다 도시에 있는 땅에다 세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관리적은 도시역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게 함재 나왔어. 너무 쉽게 나가죠. 공법은 좀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한 절반은 쉽게 점수로 획득해 나갈 수 있어요. 40년 중 20년은 그냥 점수 막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수험생들이 점수를 못 가져가요. 왜? 공부를 정말 안 하거든. 안 해. 엄청 안 해버려. 얼마나 안 해버리면 막 점수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출제해도 안 가져요. 점수. 그래 다 틀려버리지. 다 틀려. 그래서 응시하시는 분들 보면 떨어지신 분들이 수두룩해. 왜? 공부를 안 하거든. 다른 데도 엄청 신경을 써요. 엄청 다른 데. 그래서 바로 이런 건 점수 주는 거예요. 점수. 그래 도시에 있는 땅에다 세분한 용도적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주거적은 또 주택 용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땅이 하나 주택도 유일상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적을 다시 또 쪼개줘요. 바로 어떻게 쪼개주냐. 야 여기는 단독택만 주로 쳐라. 여기는 공동택만 쳐라. 이렇게. 여기는 4층에 그런 공동택만 쳐라. 여기는 또 5층에서 29층까지 아파트가 쳐라. 여기는 또 뭐 아파트 30층 넘게 지어도 된다.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 이 주거적은 용도적을 바로 전용 주거적, 그 다음에 일반 주거적, 그 다음에 준 주거적 이렇게 또 쪼개져요. 그리고 전용 주거적은 다시 1종 전용 주거적,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 이렇게 쪼개져요. 그리고 일반 주거적도 1종, 2종, 3종 이렇게 쪼개져요. 세 분씩 한단 말이에요. 준 주거적은 세 분이 안 돼요. 그래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출전들이. 준 주거적은 1종, 2종, 3종으로 세 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그래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3종으로 세 분 정할 수 있지만 준 주거적은 그렇게 세 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 전용 주거적은 몇 가지로 쪼개주냐? 두 가지. 1종, 2종. 이런 것들이 다 시험 공부죠. 그 다음에 준 주거는 세 분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상업적인 땅도 다시 또 쪼개줘요. 세 분 해준단 말이에요. 세 분 해줄 때, 야, 여기는 이렇다라고 쪼개주는데, 네 가지로 쪼개주는, 네 가지. 네 가지가 뭐냐면은, 중심 상업적,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 이렇게 세 번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종 공장을 건축해 나가도록 하는 지역인데 이 공장도 유유상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연기를 내뿜고 좀 그렇고 그런 공장들, 심나는 공장을 건축 허용하자는 지역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 장소에다 전용 공업적 이렇게 칭해주고 깨끗한 공장을 좀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자.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일반 공업적. 그리고 짬뽕으로 이용하도록 하자. 주택, 상가, 공장. 이건 준공업지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도 세 가지로 또 쪼개져요. 세 가지가 뭐 있을까요?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녹적은 세 가지 명칭 뭐 있을까요? 그렇죠. 보전, 생산, 그 다음에 좋아요. 자연. 그래서 보전 녹지죠. 생산 녹지죠. 자연 녹지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적도요. 관리적 있는 땅도 세 가지로 세분해 주는데 세 가지 이름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보전 관리적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산 관리적. 그 다음에 계획 관리적. 자, 보호성계가 있어. 이걸 우리네 토지에다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자, 이 녹적은 주로 보존해라, 이거. 그 다음에 생산 관리, 보존 관리도 주로 보존. 계획 관리 약간 보존하되 계획 관리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됩니다, 이거. 이건 보존, 이렇게. 여기는 더 이상 세분되지 않아. 이걸 우리네 토지에다 지정을 해 나갈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나가느냐? 도시, 군 가율로 결정해서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지정할 때 절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절차가 있어. 오늘 그런 걸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토지에다 정할 때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들을 지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가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용도를 하고요.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평가할 때는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여러 가지 계획 중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도시 군가로 또 토지용의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2차적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용도지구죠.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용도지구는 바로 이 용도지역 위에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에다 필요하다면 중복, 중첩 지정해가지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이용 제한을, 행위 제한을 때로는 광화, 때로는 완화 정해서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바로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용도지구인데 이것은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이때 용도지구는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국토개법상 용도지구는 개수가 9개 있어요. 9개. 몇 개 있다고요? 9개. 그래 9개가 뭐냐면은 자 경관지구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란 게 있고 고도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몇 개인가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이 용도지구 명칭을 여러분께서는 하나하나 새기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용도지구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다. 이걸 용도지구 한데 국토개법에는 몇 개가 있느냐? 9개가 있다. 9개 이름을 정확하게 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 이걸 기억할 때 경고
들어갔다. 경고 들어가면 경고 받은 사람 방방 뜰 거 아니에요? 방방 뜨고 있다. 방방 뜬다. 경고 방방. 버친다. 살려달라고 해. 버친다. 버치게 이렇게. 경고 방방 버치게. 특보 이렇게 해서 9개를 꼭 기억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용도지구가 작년에 시험 끝나고 개편됐는데 올해부터 이런 용도지구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용도지구에 대한 명칭 정확하게 알고 들어왔는가 반드시 시험장에 가서 보면 접하게 될 건데 출제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용도지구 명칭을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이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병행할 때도 무슨 교육을 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고요, 이 용도지구도 일정한 용도지구는 개발을 허용하겠어요. 여기에 느낌이 오죠. 이 지구, 개발 진흥지가 이렇게 이 땅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 땅은 개발해도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 복합 용도지구도 주로 개발, 취락지구는 주로 정비. 그리고 이 보호지구 이런 것은 주로 보존, 경관지구도 주로 보존. 이렇게 그래 주로 보존과 정비와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 이 용도지구인데 이 용도지구는 총 9개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지구만으로 또 용도 지역만으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그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 나갈 수 있어요. 용도구역. 이때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공부하신 분들. 그래. 5가지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약자로 한번 해볼까요? 약자로 개, 시, 수, 도. 그 다음에 6번째 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 3년 전에 도입됐거든. 이게 용도구역. 그래서 종전에 4개 있었는데 하나를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 신설하면서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는가? 5개가 있다. 그래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총 5가지가 있다. 이거 아셔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개발 개자가 뭘까 한번 써드릴게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이죠. 여기 시가화 뭘까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는 뭘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는 도시 자연 공원구역. 이렇게. 그래 이걸 약자로 개시수도. 그래 또 입은 뭘까? 입은 아시죠? 입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그래 이 4가지 개, 시, 수, 도 이것을 용도라는데 이것을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범위를 변경하게 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하는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 계획이 도시군가인데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걸 지정할 때는 저 도시군 기본계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광역 도시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틀린 소리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요. 이때 입지규제 최소구에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는 야 여기서는 이런 건축만 건축해야 돼? 라고 이 토지용의 내용을 상세히 정해주는 또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결정나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여기다 계획만 갖다 쓰면 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중에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함께 결정 고시 되는데 이 구역과 이 계획 모두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개별 도시 있는 땅들, 이 개별 도시 있는 땅을 관리할 때에 이렇게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역을 지정하여서 토지용 쓰임새를 결정해가지고 일정한 땅 개발을 허용하고 일정한 땅 보존을 하도록 규제하게 되는데요. 이런 땅의 쓰임새를 정해주는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만 하는 게 아니고 개별 도시에 있는 땅을 관리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그런 공간인 만큼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공원도 필요하고 상하수도 필요할 것이고 등등등 학교도 필요할 것이고 청사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기반시설이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공간에 생활하면서 바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않겠습니까? 그걸 기반시설한다 이렇게 하시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 제공해야 도로, 그래야 이 도시가 또 개별 군의 땅들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시설들을 기반시설이 도로, 뭐 학교 등등등, 공원 등등등, 철도 이런 것들, 공항 이런 것들이 다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그리고 또는 계량을 하게 된다. 그래야 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계획적으로. 이때 기반시설이 무엇이냐? 기반시설은 무엇이냐? 이게 아주 시험이 잘 나요. 아주 기반시설은 그 유형이 엄청 많다. 엄청 많은데 어마어마한데 그 많은 기반시설을 다시 우리 법에서는 7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어요. 7가지를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뭐 교통시설도 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시설도 있다. 그 다음에 공공문화 체육시설도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방제시설도 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도 있다. 그 다음에 바로 환경기초시설도 있다. 이렇게 크게 몇 가지 나누고 있다고요? 7가지로. 이게 꼭 시험에 나와요. 야, 그러면 이 기반시설 얼마나 많다고 했는데 50여 가지 넘는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교통시설에 해당이 뭐가 있냐? 공간시설에 해당이 뭐가 있냐? 공공문화시설에 해당 뭐냐? 방시설이 뭐냐? 보건위생시설에 해당 뭐냐? 환경기술에 해당 뭐냐?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네. 해년마다. 이따 우리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공부하신 분들. 하천은 이 시설 중에 7가지 시설 중 어디에 속할까요? 하천. 그렇죠. 방위시설이. 하천은 여름에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비되어 있는 시설에서 재해 예방을 방지를 하는데요. 방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가 있는데요.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도로, 철도는 뭘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도로, 철도 같은 것은 교통시설, 공원, 광장은 공간시설. 이렇게 이해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할 거야, 이따가. 자, 그래 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거, 환경기초시설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아주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 강조 말씀드렸죠. 폐차장, 폐기물시설, 하수도, 수질오염 방시설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 나갈 때는 계획적으로 바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 계획이 도시공간이에요. 예컨대 여기 봐봐요. 이 국토인 토지, 특강, 특특, 시군 아까 땅 있었잖아요. 그 대한민국 땅은요. 국토가 이렇게 생겼는데 전국에 있는 토지 이렇게 생겼는데 전국에 있는 토지는 여기 6가지 행정구에서 벗어난 땅 하나도 없어.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시, 군의 땅에서 벗어난 적은 하나도 없어. 왜? 대한민국은 그 6가지 행정구로 모자이크 돼 있거든. 모자이크 돼 있어. 알죠? 그래 그런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군가로 여러 가지를 결정해서 지금 바로 토지용의 쓰임새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그 땅에다가 이 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가게 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 계획이 도시군가인데, 예컨대 이렇게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한다.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일종의 기반시설로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 설치를 한 계획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다 딱 할 것인가 아니면 이쪽에다 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미리 만드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하느냐, 저 광역도시계획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아니고 도시군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바로 도로 설치를 위한 설치한 계획을 만든다. 이걸 위반이라는데요. 도시군가 위반한다 이렇게. 그럼 위반을 누가 하느냐? 위반은 누가 하느냐? 법조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 위반하고자 하는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위반한다. 광역시에 있는 땅이다 할 때는 광역시가 위반한다. 그리고 세종시 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청이 지휘돼서 특별자치도사가, 그리고 시군에 의해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위반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그리고 만약 이 도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서울의 땅에 따만 한다면 서울특별시장에 단독 위반하고, 여기 광시에 있는 땅에 따를 때는 광시에 위반하지만, 만약 이게 양다를 걸쳤다. 여기 시하고 이 군 아니면 서울특별시하고 여기 경기도 모시 군하고 걸쳤다. 그때는 관계 그 지자청이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위반해라. 협의해가지고 협의해서 위반을 정해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하려고 한다. 그냥 국토교통부장 네가 해라. 국가 대표자니까 국토교통부장 위반해라. 만약 도에 내다 하려고 한다. 도대. 저 충청남도 저 계룡시하고 옆에 있는 무슨 군에다 이걸 만들려고 한다. 연결해가지고 그때는 도사 네가 해버려라.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런 것들을 위반권자라. 위반권자인데 이때 위반할 때 절차가 있단 말이야. 오늘 그거 할 거래요. 바로 절차가, 야 현지조사 해라. 현지조사 조사를 해야지 무턱대고 책상에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조사라고 그래. 기초조사. 뭐라 한다고요? 현장 조사를 해라. 이거 뭐라 한다고? 기초조사해라. 기초조사. 여기다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 도를 만드는 것이 조사하고, 그리고 주민 의견 들으라. 주민 의견. 그리고 바로 지방의 의견도 들어라. 지방의. 그리고 위반해라. 위반하고 최종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할 때도 도로 관리청하고 미리 협의해라.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이라든가 미리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그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쳐라. 거쳐서 최종 결정해라. 결정하고 나서 또 알려줘라. 그걸 고시랍니다. 고시. 알리고 볼시. 그리고 보여달라면 보여줘라. 이거 열람이라고 그래요. 와서 보고 싶으면 봐라. 이렇게 열람해줘라. 이렇게 결정된 땅. 아까 이런 절차 걸쳐서 결정된 이 땅을, 자,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아까 그 절차 걸쳐서 해놨어. 이렇게 여기 보세요. 기반시설 중, 여기 봐봐. 기반시설 중 이제 금방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 시설을 뭐라 할까? 기반시설 중 이런 절차 거쳐서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뭐라 할까? 하나 빼야 되는데 거의 유사한 용어 썼습니다만은 도시군 계획 시설. 그렇죠. 그래 그 시설을 이제 자, 이 계획으로 결정해놨으니까 계획시설인데 도시군가로 최종 결정해놨다. 이런 절차 걸쳐서 했으니까 이제 계획시설이라고 그래. 봐봐. 계획시설인데 여기 보세요. 이 결정된 곳이 서울특별시, 인천시, 뭐 6대 광역시다. 여기에다 결정해놨다. 이쪽 지역에다가. 그러면 이쪽 지역에 있는 땅은 도시란 말 쓰는 거. 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시에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 도시. 그래. 그래서 도시에다 했다. 아까 그쪽 저쪽 5가지 지역에다 했다면 그걸 도시 계획시를 하고, 이쪽 군 쪽에다 했다. 그러면 군 계획시라는데 이걸 약자로 도시 군 계획 시설을 해요. 알겠죠?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아주 중요해.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거 뭐라 하냐? 도시 군계 시설인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 땅에 여기 논밭이 있었다고 가정해봐. 논밭이 있었는데 무슨 도로 만들기다 딱 결정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 당사자면 이제 내 땅에 논밭이 있었는데 무슨 도로 만든다고 그것다 결정해 놨다. 그래 열람도 가능하다. 어디까지인가 내 땅이 어디까지 편입돼 버렸는가
보상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땅이 여기저기 있다면 이런 일 많이 경험하게 됐죠?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땅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일을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땅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을 전혀 겪을 수가 없죠.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럴 때 내 땅이 어디까지 편입됐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까? 보상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땅, 정확하게 내 땅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어디까지 결정났는가? 이걸 또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야, 이렇게 결정해 놨다면 도면까지 만들어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정했다면 도시군가로 이렇게 따당 지금 우리가 본고하고 있는 이 6가지 상을 우리 땅에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딱 결정했다면 그 결정 고시했던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면은 무슨 도면에다 표시해서 주냐? 지형도에다 해서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형도. 뭐에다가요? 지형도. 지형도란 게 있고요. 지적도란 게 있고 지적도. 임야도도 있고 뭐 등등 도면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행정관청에서 발행된 도면이. 근데 이 도면 중에서도 지형도에다 표시해서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각 필지에 경계하고 지목, 지번 그리고 그 지역이 비도시라든가 녹지면 토지 높낮이는 등소까지 등고선까지 또 그 지역에 특성 있는 지형지물까지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지형도라는데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결정난 건이 여기까지다라고 정확하게 표시해줘요. 이렇게 표시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표시해서 주는데 그걸 지형도면이라고 지형도면. 뭐라 한다고요? 지형도면이.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딱 우리한테 보여줘라. 보여준다 이걸 고시라고요. 알려고 볼시. 이렇게 고시 한 날에 마침내 이제 이게 고시가 있어버리면 이제 도시 군객 시설로서 효율이 발생해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묶여버려. 여러분이 여기 있는 땅 주인이라도 이제 함부로 개발 못하는 거예요. 개발 못하게 하려고 미리 찜을 해놨거든. 행정처에서. 도로 만들 땅이니까 여기다 건물 건축 못한다. 그거 건축하면 다음에 도로 뚫 때에 보호상품도 많이 공적자금 줘야 되고 철거할 때 국가 경제 손실 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도로 뚫을 땅입니다. 라고 결정해 놓게 해서 이 절차 걸쳐서 딱 해놓은데 그걸 도시 군객 시설비를 하거든. 이렇게 시설비로서 묶어놓고 어디까지 묶였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그 토지 경계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도면까지 만들어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지형 도면한다. 이 지형 도면은 무슨 계획이 결정나면 후속적 절차로서 작성해서 고시해주는 도면이냐? 도시군관리계.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고 결정 고시했다면 그 토지 경계가 여기까지다라고 도면을 보여주는데 그 도면을 증명한다. 이 증명을 고시한 날에 마침내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형도면도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건 누가 작성하는가? 그리고 작성을 하였다면 누가 작성했다면 승인을 받아야 이 도면이 법적 도면으로 확정되고 누가 작성했다면 승인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 고시해버리는가 이런 것들을 이따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 군객시설 이렇게 결정해놨습니다. 그래 이 부지를 이제 도시 군객 시설이라 하는데 이 부지 안에서는 건축물로 건축이 금지됩니다. 공작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허가 신청하려고 허가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게 돼요. 이렇게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은 이 부지로 편입된 땅주인들 함부로 개발 못하나 소유권까지 상실케 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네들 이 땅 이제 언제 소유권을 상실하냐? 이 도시 군객 시설 이걸 이제 도로 설치 사업이 있게 되면 그 시행자가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때 그때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이 소유권을 그대로 법적으로 보유를 하게 돼요. 이때 이 도를 설치해 나가는 사업을 뭐라고 하느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랍니다. 자, 이것도 알으셔야 돼.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 군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 정비하는 사업이다. 또 계량하는 사업이다. 이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라는데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은
그걸 진행해 나갈 때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법. 이 법은 국토개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시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개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한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런 도로 설치사, 공원 설치사업은 도시군객 시설사업이라는데 이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국토개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방치해버렸다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이런 땅을 뭐라고 하느냐?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 시설비를 하죠. 이런 부진에 지목이 대인 토지소에게는 매수 청구도 허용하죠. 이런 것들을 이 파트와 연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도시에 있는 공간들, 이 도시에 있는 땅들을 관리하고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할 때는 이런 것만 결정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을 보다 계획적으로 예쁘게 개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 지역의 미개발지를 예쁘게 개발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루어지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될 때에도 그 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해요. 그게 도시군가로 결정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 개발해서 주택, 상가, 공장이 등장했다. 사용했다. 30년, 40년 했다. 그러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전락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그걸 부시고 다시 사업하는데 그 사업을 뭐라 할까요? 정비사업을 하죠. 정비사업. 그런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도 정비사업 하겠다 라고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가이다.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또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정작 무슨 법에 의해서 그 사업의 시행 절차가 진행되느냐? 바로 다른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 그 법이 제2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고 제3편에서 공부하게 될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국토개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에 들어간 게 아니고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가?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통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 사업은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긴 하나 그 절차가 도시개발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2편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6문제가 출제가 돼요. 6문제.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바로 그 사업의 시행 절차가 규정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비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정비를 통해서 별도로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 여기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여기서 파생됐기 때문에 국토개법하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국토개법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면 국토개법이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이다라고 지정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정도는 특별법. 정비법도 정비사업에서 정비이다라고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비법도 특별법 그래. 특별법. 국토개법이 일반법이라면 바로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특별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을 먼저 우선 적용하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그 사업을 진행하고요. 만약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면 일반법인 국토개법상 관련 규정을 끌어다 준용해서 사업하면 되고 또 이 정비관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무슨 법에 규정된 내용을 우선 적용해서 처리하는가? 정비법. 그리고 정비법이 없다면 국토계획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그 관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봐봐요. 이왕이 나왔으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무슨 객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 군관리계. 그래 도시 군관리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 군관으로 결정사거든. 그래 도시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한다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뭐라고 하느냐?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래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도시 군계획 사업이라 한다. 도시 군계획 사업이 뭐냐?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인가? 세 가지.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 국토개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 군계획 시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 군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이 개별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 중에서도 특정해가지고 터미널 근처라든가 또 이 시청 이런 근처에 있는 땅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조성하고 그쪽을 보다 계획적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지정해 나가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하고 변경해 나갈 때도 바로 도시 군가로 결정하고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에 이렇게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에 이렇게 지정되면 이 장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구체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결정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에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하여 개발과 정비가 이루어져요.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 결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한번 봤어요. 6가지. 이 6가지는 이제 공법의 뿌리가 되겠어. 자,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6번은 국토개법에서 그 등을 상세히 풀어서 규율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4번 도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2편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6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정비4번 제3편 도시 및 지방경제법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법의 뿌리가 이거예요. 이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건데,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뭐 있는가 6가지가 있다. 이걸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6가지를 기억할 때에 이렇게 6가지를 기, 사, 지, 이 이렇게 해서 기, 사, 지, 이 해서 이 6가지가 떠오르도록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추가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이걸 계속 연결했을 때